안녕하세요. 뉴욕이오의 헤더예요. 오늘도 뉴욕 증시 생생한 소식 여러분께 새벽 배송해드리러 찾아왔습니다. 아니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축제를 나타냈던 증시가 이날은 그야말로 이 폭락하는 장세를 나타냈는데요. 정말 이 스펙타클한 움직임을 나타나고 있는 뉴욕 증시 숫자 먼저 살펴보시죠. 네, 이날 다우 지수는 2.78% 내렸고요. S&P 500 지수 3.51% 내렸고 나스닥 지수 4.96% 그야말로 급락세를 나타냈습니다. 기술주가 엄청나게 내리면서 이날 이 증시 급락을 이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러면 오늘 기술주에 특별히 무슨 악재가 있었냐고요? 여러분 그런 건 아니고요. 물론 이제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의 이 의회 부양책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는 것에 대해서 시장이 걱정한다는 말도 있지만 기술주를 이 정도로 끌어내릴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제가 여러 가지 전문가들의 멘트를 많이 찾아봤는데 이제 대다수 전문가들이 하는 말이 그동안 상승이 너무 지나쳤기 때문에 이런 급락 장세가 나올 때가 됐었다. 이런 평가들이 많았고요. 또 어떤 전문가들은 장기적 증시 강세장을 위해서는 뭐 건강한 증상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지만 숫자가 좀 크니까 무서운 마음이 드는데요. 제가 그래서 오늘은 이날의 이 기술주 급락에 따른 뉴욕 증시 급락,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관련 분석 기사들을 찾아왔습니다. 함께 살펴보시죠. 제목부터 The tech stock sell-off accelerated today. It was time for a pullback. 그러니까 기술주 매도세가 이날 가속화됐고 이제 풀백은 조정은 아니고 이제 하락을 뜻하는 후퇴, 하락 이런 걸 뜻하는데요. 하락이 될 때가 됐었다. 네, 이 기사를 읽어보시면 이렇게 써 있어요. 목요일에 급락세가 나타났지만 no clear and specific cause. 여러분 분명하고 그 특정한 이유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어제 올 수도 있었던 거고 다음 주에 올 수도 있었던 거다. 왜냐하면은 이제 핫스탁 뜨거운 그 종목들과 섹터들은 이 길고 견고한 랠리 끝에는 결국에 하락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그리고 이날 얼마나 증시가 내렸는지 쭉쭉 설명이 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개별 종목 하락도 컸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제 보시면 이제 이 테크 셀로프 이런 기술주 하락이 더 깊어지고 계속될지는 tough call, 그러니까 짐작하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3월 이후로 증시를 끌어올렸던 요인들은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다고 해요. 어떤 것들이 있냐면 낮은 금리, 그리고 이제 캐시플로우 현금 흐름이 아직도 좋고, 그리고 이제 팬데믹 코로나로 인해서 혜택을 보는 기술주들은 여전히 혜택을 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전문가들도 판단을 하기가 뭐 어렵다 이런 식으로 밸런스 지는 평가를 했고요.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분석 기사가 있어서 가지고 와봤는데요. 이거는 이제 전문가 멘트인데 보시면 어떤 전략가가 뭐라고 평가했냐면 시장은 지금 민스키 모먼트 이 붕괴를 맞이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이 기사도 여러분 함께 쭉 읽어보시면 이제 RW 어드바이저스의 론 윌리엄이라는 시장 전략가의 발언인데요. 지금 자산 가격은 민스키 모먼트의 경계에 와 있다. 자, 민스키 모먼트가 뭐냐면요. 이 민스키라는 그 이코노미스트 경제학자에 의해서 단어가 생겨났는데 지속 가능하지 않은 강세장 후에 갑자기 증시가 급락하는 현상을 나타낸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지 크레딧, 그러니까 연준의 부양책으로 인해서 계속 올랐던 증시가 이제 붕괴할 때가 됐다는 그런 뜻인 거죠. 자, 보시면 계속되는 이 월가와 그리고 메인스트릿은 이제 실물 경제가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기술주 상승이 너무 지나쳤다는 의견도 나와요. 이제 보시면 S&P 500 지수들의 구성 종목들의 지수 비중을 이제 시가총액과 상관없이 다 똑같다고 가정을 한다면 지금 거의 뭐 평탄한 상태다. 그러니까 지금 지수가 오르는 것은 오로지 이 그러니까 이거 기술주 대표하는 그 종목들이죠. 기술주 종목들 때문에 오르는 거기 때문에 기술주 종목이 너무 상승이 지나쳤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이분은 이제 조정이 온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건데 그 이유로 유동성과 변동성을 이유로 꼽았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ETF, 그 S&P 500으로 들어오고 있는 ETF 자금 유입이 줄어들었고 빅스 지수가 변동성을 나타내주는 지수죠. 이 빅스 지수가 최근 증시 상승에도 불구하고 계속 오르면서 조정이 오고 있다는 것을 알리고 있다고 해요. 이분은 그래서 약간 무서운 전망을 하는데요. 이제 자산 가격이 20%, 30% 떨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의 이 V자 회복이 W자로 그러니까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가는 W자로 내려가고 3월 이 증시가 붕괴했던 데까지 내려갈 수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S&P 500 지수는 당시 3월 23일에 2237포인트까지 내려가면서 아주 부진한 그런 모습을 나타냈죠. 네. 그리고
이제 보시면 높은 이 밸류에이션과 그리고 이제 통상 8월 말과 9월 초 이 계절성이 좋지 않은 것, 그리고 이 대선이 다가오는 것을 대비할 때 이제 시장은 조정을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이분이 마지막에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앞으로 몇 년간 증시가 더 강세 시장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이런 조정이 한번 오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네, 이제 이날 발표된 2바퀴 소식을 전해드리면 사실 경제 지표는 좋았거든요. 제가 내일 고용 지표 나온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날 발표된 고용 관련 지표, 이제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죠. 전문가 예상치보다 낮은 수치가 나오면서 이제 고용시장 지표는 좋게 나왔지만 기술주의 붕괴 때문에 이런 소식은 씨알도 먹히지가 않았고요. 이날 이제 종목별로 살펴보시면 뚜렷한 이유는 없었지만 전반적인 기술주 하락하면서 애플 8%, 테슬라 9%, 구글 모회사인 알파벳 5%, 페이스북 3.7% 일제히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제가 또 이날 기술주 하락과 관련된 전문가 멘트를 한번 찾아봤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에도 이 증시 하락은 좀 건강한 증상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네, 살펴보시면 이제 인스티넷의 프랭크 카페렐리라는 전문가가 한 말인데요. 우리는 이제 지금 붕괴가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하진 않다. 하지만 매일매일 이 업트렌드, 상향 트렌드가 계속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S&P 500 지수가 10일 중에 9일을 상승했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 들어서 2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태로 올랐기 때문에 이제 다이제스트가 소화잖아요. 소화할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네, 여러분, 이날 전문가들의 의견은 이제 앞으로 뭐 20%, 30%의 조정이 온다는 의견도 있고 그냥 지나가는 이 건강한 그동안 상승에 따른 건강한 급락세일 뿐이다. 이런 의견들이 엇갈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과연 또 내일은 증시가 어떤 모습을 나타내게 될지 저는 쫄보라서 약간 무서운데요. 여러분, 그럼 저는 내일 소식 갖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만나요.